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손해사정사 이정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다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네. 소리가 입혀지지 않아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세 번째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두 번째고 원래 1부도 이제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제 1부를 그렇죠. 다시 재촬영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두 번 촬영하니까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들은 뭐 이제 동의서라든지 지급 요청서 요 서류들에 대해서 과연 자필 설명을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저 2부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볼 내용이 이제 합의서는 이제 그 지급 요청서나 네. 혹은 이제 동의서와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이점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뭐 동의서나 지급 요청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네네. 얘기했듯이 당사자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네네네. 그 차이가 있고요. 네네. 합의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합의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예예예. 되게 대표적인 게 차고죠, 차고. 예예. 차고의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지금 보험회사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직업 비례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즉 가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급수에 따라서 요일 비례 부상. 즉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 3천만 원, 4천만 원만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네.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그 보험회사와 저희 의뢰인과 이제 지급 요청서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 즉 지급 요청서상 이제 민사상 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제 그 유가족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3천만 원만 받기로 동의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확인서에다가 사인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지금 요청서에다가 사인을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이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었기 때문에 화해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 쪽에서 아니,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에서. 예, 그래서 네. 화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서류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네네. 지금 그게 화해 계약이라는 네네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분쟁 외의 사항에 대해서 네네네. 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걸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 뭐 동기의 착오나 표시의 착오 이런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동기의 착오라는 거는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네네. 내심의 의사의 착오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동기의 착오가 취소를 할 수 없어요. 네네. 왠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해야겠네. 네. 왜냐하면은 내가 가령 나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200만 원으로 표시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내가 100만 원 잘못 알고 있었다. 네네네. 그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그럴 거 아니야. 네. 이 안에 있는 내심을 내가 다 어떻게 하냐. 그쵸.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네. 다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상대방한테 내가 100만 원을 알고 있었다는 걸 미리 알렸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라든지 음성 그렇죠. 녹취라든지 뭐 이런 알렸는데 것들. 계약할 때는 상대방도 깜빡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200만 원 계약해버린 거예요. 근데 동기는 이미 알렸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해요. 나는 원래 그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뭔가 그 오해나 뭐 아니면 표시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취소하겠다. 뭐 네. 이런 내용. 그게 뭐 우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린 또- 얘기는 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동기의 착오가 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우. 네. 이 보험사고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령 상대방 보험회사가 고지무가 아닌 위반이 아닌데 네. 위반했다고 네. 그 고객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사기를 친다든지 네. 그렇게 인식을 시켜놓고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에요. 보험금도 안 주고. 네.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업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첫 번째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 합의서 내용, 그러니까 그 지급 요청서 내용에는
직업 통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했지만 네. 또한 저희가 다투고 있는 게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서의 내용은 설령 이 사람이 직업 통지 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만 효력이 미치는 거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결론은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뭐 그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보통 이제 동기의 착오가 이제 됐을 때는 보통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뭐 어떠한 당사자끼리 이제 합의를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뭐 합의서라든지 혹은 뭐 지급 요청서 아니면은 뭐 그 동의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은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그게 뭐 동의서, 지금 요청서 이 제목은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 중요해요. 예, 예.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요청서를 예를 들면 고객이 그 보험금의 범위를 확정을 해서 네, 네, 네. 청구가 들어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는 순간 권리의무가 소멸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합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그 지급 요청서에서는 나중에 민사상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가족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3천만 원만 받기로 그렇죠.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나가지고 이미 다 끝난 게임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합의서보다도 보험회사한테는 더 절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작성이 됐을 때는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요,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고 뭐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작성이 되었을 네. 때 그때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확인서나 합의서 혹은 지급 요청서의 효력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뭐 이 네. 부분도 좀 일단은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합의서 이게 제목은 중요하진 않지만 네. 안에 있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딱 봤을 때 이게 다툼, 분쟁 사항이 있었는지 네네. 그게 어떻게 표기가 됐는지 네네. 이제 그런 걸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서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양쪽 당사자, 이 작성한 그 당사자, 그 관계자를 불러서 예. 그 합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이걸 작성했는지 그거를 심리를 통해서 밝히겠죠. 그러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앞뒤가 바뀔 수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저희도 그 다투고 있는 사례에서 이런 이제 그 작성된 경위가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다퉜고 처음에는 판사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이거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합의서의 내용을 취소시킨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소송 과정에서 다투고 있는 중에서 또 다른 사실관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취소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현재까지는 끌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결론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합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그 개인보험 쪽을 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합의를 하면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합의서가 한번 작성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는 그 합의서의 내용을 절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을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동기의 착오든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그 분쟁 외의 사항이 네네. 있었다는 걸 밝혀서 취소를 하든 착오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보험금 요 청구당은 일반 보험금 청구랑 좀 틀린 게 네네. 이제 피보험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합의를 해야지 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의서를 일단 절대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네. 이제 구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예전에 그게 동기의 착오로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제가 간 게 있었어요.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운전자가 뒤에 탑승자가 네. 운전자랑 이제 다투면서 네. 친구였어요. 네. 다투면서 뭐 뛰어내렸다. 아, 이라는 경위로 해서 저에게 한번 얘기했었던 예,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이거 고의사고 아니냐 네, 면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의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리포위가서 그 합의서를 다 작성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유발된 착오로 해서 네네. 상대방이라면 보험회사. 예,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면책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작성해서 가져와서 사인 받았지 않냐. 네네.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가능하다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뭐 이긴 사례도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래된 신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았을 네. 텐데.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손해액이 한 5억이 나와. 손해액이 5억이 나온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경험이 없으니까 보험회사 말대로 해서 2천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취소가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분쟁 외의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령 이 사람이 후유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네. 발생했어요. 네.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의의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손해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취소가 아니라 이제 뭐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궁박, 경솔 네.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네. 불공정 행위를 했다 네. 하면은 이제 원인 무효로. 근데 그게 급부와 반대급부 차이니까 그 받을 수 있는 돈과 네. 실제로 받은 돈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하다. 너무하다. 네. 단순히 2배수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제가 생각에 한 5배수 이상 차이. 이건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저랑 좀 얘기를 했던 네. 게 있었던 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한 200만 원인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렸으니까 이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한쪽 다리가 5cm가 짧아졌었어요. 네. 그런 경우 5cm가 짧아지면 상당히 큰 후유 장애가 남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100만 원에 합의를 했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해서 후발 손해로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금액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은 취소 사유가 되겠죠. 네네. 그렇죠. 예상할 수 없는 장애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거나 혹은 뭐 불공정한 행위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뭐 무효나 취소를 시켜서 이제 다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1부와 2부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뭐 보험회사가 지급 요청서, 동의서, 뭐 합의서 뭐 이런 거를 사인을 요구를 했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 모든 걸 그냥 다 끝내겠다 라고 하면은 해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 전문가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그 서류에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혹은 힘든 싸움이 아니라 아예 싸움조차 안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어지간하면 하지 마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확인서와 뭐 이런 합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